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은 맞춤의학 시리즈를 하나 추가하기 위해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그 B셀 리셉터, T셀 리셉터에 관한 그런 디스커션을 여러 차례 했었죠. 그래서 이게 또 맞춤의학 디렉션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특히 아직 클리닉에 적용되진 않았는데 이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맞춤의학에 관련해서 이런 B셀 리셉터와 T셀 리셉터를 이용한 것들이 이제 적용될 것들이 올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좀 설명드리고 뒷부분에 이제 맨 뒤에 가서 실제로 이 BCR과 TCR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디스커션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너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답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이게 personalized medicine, 뭐 맞춤 의학 이렇게 말하면 왜 맞춤 의학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환자마다 리스폰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치료제를 줬을 때 환자마다 리스폰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개체 레벨이 아니라 이제 세포 레벨에서 보면은 세포들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옛날에는 그 세포들을 그룹 묶어서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다 다른데 그래서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뭐 사촌들, 뭐 부모님, 뭐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닮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의 얼굴이 같다 다르다 모두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연구하던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 다 똑같고 뭐 유럽 사람들 다 똑같고 뭐 백인 다 똑같고 흑인들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디테일하게 가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The Shinings 그 유명한 1980년도 나온 그 영화인데 제가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대를 해보시면 이 배우 얼굴을 구성한 배우가 또 다른 배우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얼굴들이 다 다릅니다. 이게 포인트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그 세포를 바라보는 관점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저희가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B셀과 T셀입니다. B셀과 T셀이고 옛날에는 B셀, T셀 하면은 B셀은 뭉뚱그려서 B셀, T셀은 뭉뚱그려서 T셀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는 이 B셀들도 전부 다 다르고 T셀들도 전부 다 다르다. 이게 컨셉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B셀을 뭉뚱그려서 B셀을 했지만 B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 비율을 B셀에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확대를 해볼까요? B셀은 전부 다 똑같더라도 B셀 리셉터가 다릅니다. B셀 리셉터가 뿜어져 나오면 항체, 그 솔유블한 B셀 리셉터는 엔티바디죠. 그 엔티바디가 나오기 전에 여기 붙어 있을 당시 저희가 다른 면역학 영상에서 다 했던 그게 B셀이고 이거랑 이퀴벌런한 게 T셀에도 있죠. 이 경우는 사이토톡식 T셀. 제가 최근에 이제 커버한 사이토톡식 T셀인데 여기 되게 심플리파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T셀 리셉터 T셀 리셉터가 항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T셀도 보면 뭉뚱그려서 다 사이토톡식 T셀 했지만 T셀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보면은 각각 가지고 있는 T셀 리셉터가 전부 다 다릅니다. 이해가시죠? 이 경우는 또 특이하게 코로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B셀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얘기가 세긴 하지만 솔리블하게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엔티바디가 중화를 시키고 이제 코로나가 세포를 감염시켰을 때는 세포를 죽인 건 사이토톡식 T셀. 이건 이제 면역학을 했으니까 저희 다 알고 있죠. 근데 오늘은 이런 면역학적인 측면보다는 B셀과 T셀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굳이 말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가 왜 다르냐? 각각의 B셀은 각각 가진 B셀 리셉터 혹은 얼굴이 다르고 T셀 같은 경우는 T셀 리셉터가 다르다. 이 다른 BCR과 TCR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personalized medicine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 환자들이 가진 B셀 리셉터의 repertoire, T셀 리셉터의 repertoire가 전부 다 다릅니다. 이해가시죠? 이 원리도 제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이거는 어디 다른 데서 구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세포지만 이거 무시하시고 이게 만약 B셀 혹은 T셀 그룹이라 이게 전부 다 B셀이라고 쳐볼게요. 전부 다 B셀이라고 치면은 B셀이 가진 유전자 정보가 뭐 1, 2, 15 유전자 발현량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셀을 다 묶어가지고 센시티비티가 떨어졌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를 못 봤던 거죠. 세포를 밀리언 단위로 모아서 이 뭉친 거를 한꺼번에 어널리시스를 했어요. 벌크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평균값밖에 못 구하는 거죠. 유전자 뭐 A 유전자 발현이 10, 1, 2, 50, 10, 15 이랬다면은 옛날엔 그걸 다 묶어서 어널리시스 했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전부 다 10, 10, 10, 10 이렇게 평균치를 받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다? 싱글셀 레벨에서 유전자 발현을 볼 수 있다. 싱글셀 레벨에서 BCR과 TCR을 볼 수 있는 테크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레벨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레솔루션이 훨씬 증가한 겁니다.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들이 가진 이 BCR과 TCR의 레퍼토리를 볼 수 있고 BCR과 TCR의 유전자 발현량을 세포별로 정량해서 환자별로 맞춤 의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오늘의 오버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백그라운드와 이제 자세히 들어갈 거고 이게 이런 컨셉만 사실 아셔도 뒤에 테크니컬한 디테일은 사실 뭐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포인트는 아시겠죠? 마치 옛날에는 우리가 뭐 인종을 다 뭉뚱그려서 봤다면 이제 사람 개개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세포에서도 생겼다. 이제 과학에서도 저희 분야에서도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가 봐왔던 거를 이제 세포 하나하나로 봤고 우리의 특정한 관심사, 오늘의 특정한 관심사는 T셀에서 발현되는 TCR, B셀에서 발현되는 B셀 리셉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B세포의 얼굴이 모두 다른 이유는 뭐죠? 이건 사실 전 영상에서 했는데 다시 가지 않기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VDJ recombination이죠. B셀 리셉터가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drumline configuration, 이게 heavy chain, light chain. 이 위쪽은 heavy chain이 만들어지는 과정, 왼쪽은 이제 light chain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빠르게 한번 가보시면 이미 할 수 있지만 이제 VDJ drumline에 보면 DNA 상에는 V region이 39개, 뭐 diversity 27개, J가 6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VDJ recombination 엔티젠을 바인딩하는 쪽은 이쪽이죠. 항체 혹은 BCR이 엔티젠을 바인딩하는 쪽은 이쪽이고 결국은 여기가 모든 B셀이 각각 가진 B셀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VDJ recombination이 뭐냐? V region에서 39개 중에 하나 뽑고 뭐 이게 3개밖에 안 써있지만 39개입니다. 이해가시죠? Diversity region 여기 뭐 7개 나왔는데 27개 중에 하나 뽑고 Joining region 중에 하나 뽑습니다. 이게 로또랑 똑같죠? 로또 숫자 우리가 로또 할 때 로또 번호 뽑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pretty much random process예요. 그러니까 자동 로또인 거죠. 우리가 고른 게 아니라 자동 로또를 부탁해가지고 랜덤하게 뽑힌 겁니다. 그럼 B셀이 10개가 있으면은 B셀 각각이 한 명의 사람이라 치면은 B셀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이 로또를 각각 한 번씩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로또 자동을 하면은 같은 번호가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적죠. 이해가시죠? 똑같습니다. 헤비 체인에서도 VDJ에서 39, 27, 6개 중에 하나하나 뽑고 그 중에 하나가 되고 라이트 체인은 이제 VJ recombination이거든요. 그래서 joining region과 variable region에서 하나하나 36개 5개 중에 하나. 이건 사람입니다. 마우스는 약간 숫자가 다르고 사람의 경우 이런데 사람의 경우 엔티바디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이게 2개가 조합이 됐어요. 그러면 자동을 2번 한 거네요. 로또 자동을 2번 해가지고 뽑으면 이게 각각의 B셀이 똑같은 VDJ recombination 일어날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겠죠. 이해가시죠? 이래서 우리 몸에 B셀이 밀리언 개가 있으면 뭐 수십억까지 수억 개 단위가 있으면 그 수억 개가 가진 B셀 리셉터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몸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코로나가 들어올지 아니면 뭐 다른 나쁜 놈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놈들이 오면 그 중에 하나의 B셀은 그 나쁜 놈의 엔티젠에 잘 바인딩하는 애피니티가 높은 친구들이 만들어지겠다 라고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다이버시티가 되는 거고 저희가 오늘 표현한 거는 그거는 B세포의 얼굴이 모두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용어를 설명드릴게. 헤비 체인에서는 VDJ recombination 일어나고 라이트 체인에서는 VJ recombination 일어났다. 이게 T셀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B셀 리셉터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B셀 리셉터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 T셀에서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오늘 새롭게 하나 알려드릴 용어는 이제 CDR3인데 제가 이거는 아직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게 Complementarity Determining Region 3에서 1, 2, 3 중에 3가 어디냐면은 VDJ가 만나는 요 지역을 CDR3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프라이머리 관심사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한번 확대해 보시면 여기죠. 이게 굳이 말하면 여기 CDR1, 2, CDR3, VDJ가 만난 지역, 라이트 체인에서는 VJ가 만난 지역. 이게 왜 우리의 관심사일까요? 그렇죠. B셀 리셉터에서 가장 다이버시티가 높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저랑 제 친구 뭐 10명을 골라서 그 중에 가장 다른 곳을 하나 골라라 하면 뭐 얼굴이 제일 다르겠죠. 모르겠어요. 얼굴입니다. 굳이 말하면 B셀 리셉터의 얼굴, B셀의 얼굴에 해당하는 지역, 가장 가장 많이 다른 지역. 뭐가 사람의 특성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위를 고르라고 하면 얼굴일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왜냐면 VDJ가 랜덤으로 모였으니까 여기가 가장 다이버시티가 높겠죠. 여기가 다이버시티가 그러니까 가장 다양하겠죠. 다른 지역은 보면은 비슷비슷한데 VDJ recombination 일어난 지역만 가장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CDR3라고 하고 제가 뒷부분에 보여드릴 테크닉이 주로 뭐를 디텍션하냐?
왜냐면 이걸 다 디텍션해도 되죠. 근데 뭐 필요 없는 정보가 뭐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테크니컬 리미테이션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성비를 최대한 하려면 뭐를 디텍션 해야 될까요? 하면은 다 CDR을 디텍션 합니다. CDR을 디텍션해서 B셀 리셉터의 특성, T셀 리셉터의 특성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 슬라이드의 목적은 이제 B세포, T세포가 얼굴이 모두 다른데 그거의 주요 이유는 VDJ 리컴비네이션이 랜덤 프로세스고 이건 마치 로또를 사람이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 뽑기 때문에 모든 B셀이 가진 개별적인 B셀이 가진 B셀 레퍼토어가 전부 다 다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죠. 그래서 B셀 리셉터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여기 라이트 체인 이거는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를 더 보여드린 건데 이 프로세스 되는 게 오른쪽은 T셀 왼쪽은 이제 B셀의 경우인데 보시면 아까 VJ 리컴비네이션 일어난 게 라이트 체인, 이제 헤비 체인 같은 경우는 VDJ 일어난 게 헤비 체인. 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 드럼라인 컨피규어 이게 DNA예요. 이거 DNA 여기서부터 RNA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틴이죠. 그래서 여기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진 익스프레션을 좀 아신다면. 근데 보시면은 VJ 리컴비네이션 일어나서 여기 VDJ 리컴비네이션 끝날 때까지는 이제 DNA 상에서 일어나요. DNA가 잘라져서 붙는 겁니다. 하나씩 고르는 스텝이 여기서 일어났고 constant chain 저희가 옛날에 다른 영상에서 이제 constant chain이 바뀌는 게 그 somatic hypermutation은 class switch recombination 할 때 했죠. 이게 class switch recombination이 바로 요 스텝인데 스플라이싱 레벨에서 일어납니다. 메신저 RNA가 붙는 게 constant region 해가지고 라이트 체인 만들어진 게 VJ 하는 게 이게 포인트는 DNA에서 한 번 일어나고 이제 메신저 RNA 레벨에서 constant region이 붙는 게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디텍션을 할 때 VDJ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는 스테러스를 디텍션하는 방법이 DNA 상에서 리컴바인된 DNA를 디텍션하는 스텝이 하나 있고 여기서 디텍션할 수도 있고 RNA를 디텍션해도 되겠죠. RNA를 cDNA로 컨버전해서 그 RNA 스테러스로 봐도 VDJ는 똑같습니다. 이해가시죠? VDJ는 같고 다른 정보를 보려면 이제 differentiate 해야 되겠지만 VDJ recombination CDR3 리전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RNA 레벨에서도 볼 수 있고 RNA에서 DNA 레벨에서 볼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라이트 체인, 헤비 체인 저희가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TCR은 뭐죠? 저희가 TCR 뭐 CAR-T 할 때도 했고 TCR 이렇게 생겼죠. B셀 리셉터랑 되게 비슷하면서 다르게 생겼는데 TCR은 제가 알파 베타 체인이 있다고 했죠. 알파 베타 체인. 보통 TCR도 보통 알파 베타 TCR, gamma 데타 TCR인데 gamma 데타 TCR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커버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TCR 하면은 알파 베타 TCR인데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라이트는 VJ, 헤비는 이제 VDJ였죠. T셀에서 똑같습니다. 알파 같은 경우는 VJ, 베타 같은 경우는 VDJ 합쳐지죠. 그래서 drumline configuration 있다가 T셀에서 이게 VDJ가 합쳐지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drumline에서 VDJ가 합쳐지고 다른 점은 뭐죠? constant region이 붙는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넣어놨을 텐데 somatic hypermutation, class switch recombination 제가 다른 영상에서 커버했던 거는 B셀 specific합니다. 최소한 사람의 경우에는 B셀 specific. T셀 같은 경우에는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과 클래스 스위치 이거 방망이 깎는 노인으로 제가 옛날에 영상 했었죠. 제가 여기 까먹지 않는다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거 B셀과 T셀의 다른 점은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과 클래스 스위치 리컴비네이션이 있냐 없냐죠. 근데 뭐 다른 스피시스 사람이 아닌 다른 스피시스에서는 이제 뭐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 경우에는 T셀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 있는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 B셀과 T셀의 다이버시티가 결국에는 뭘로 일어나는 거죠? 여기 보면은 combinatorial diversity 이게 바로 VDJ recombination이군요. 그러니까 로또 하나씩 뽑았던 게 combinatorial diversity고 junctional diversity는 제가 아직 표현 안 했는데 여기 붙을 때 여기 VJ가 붙고 뭐 VDJ 여기 VDJ, DJ가 먼저 붙죠. DJ 붙고 VD가 붙을 때 여기 랜덤하게 시퀀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이사이에 그렇죠. 사이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로또를 뽑지만 로또가 숫자 뭐 3, 6, 9, 10 이렇게 뽑았다면 3.1, 뭐 2.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우리 몸에 밀리언 개의 B셀, 밀리언 개의 T셀이 있으면은 그 리셉터가 똑같을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정셔널 다이버시티까지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진 B셀과 T셀이 다르다.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는 포인트고. 그래서 또 있나요? 그래서 VDJ 이것도 말하려고 했다. 왜 뒤에 보통 괄호를 적는데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가 좋아요. 왜 뒤에 괄호를 적을까요? 보통 VDJ 뒤에 괄호를 적는 이유는 라이트 체인은 이제 뭐죠? D가 없고 이제 헤비 체인은 D가 있고 이제 여기는 베타 체인 같은 경우에는 D가 있고 이제 알파 체인 같은 D가 없죠. D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뭉쳐서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 포인트. 아, 그렇네. CDR3를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CDR3를 제가 지금까지 많이 안 했으니까 CDR3는 그럼 여기서 각각 이 그림에서 어딜까요? 라이트 체인 같은 경우는 여기죠. VJ.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놨고 이게 너무 작나요? 헤비 체인 같은 경우 여기가 CDR3. 그렇죠. TCR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CDR3 비타죠. 알파 같은 경우는 VJ가 여기가 CDR3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보여드린 테크닉은 전부 다 이 CDR3를 디텍션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시퀀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VDJ에 있는 Combinatorial Diversity와 VDJ 사이사이에 시퀀스가 들어갈 수 있는 Junctional Diversity를 보기 위한 테크닉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기 이건 제가 애니메이션에 벌써 말해봤네. 이게 그래서 또 뒷부분에 테크닉을 보여드릴 때 제가 drumline configuration 뭐 이런 말씀드릴 텐데 drumline이란 걸 보통 말하면은 이제 DNA예요. DNA 상에 그러니까 이 DNA는 B셀, T셀뿐만 아니라 우리 말 뭐 머리카락 세포, 뭐 손톱 세포, 피부 세포 다 똑같이 이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서부터 recombination이 일어나는 요거는 이제 B셀, recombination이 일어나는 요거는 T셀에서 일어나는 거죠. 요거는 이제 B셀, T셀, 스페시픽. 요 위에 거는 모든 세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도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플라이싱도 당연히 B셀, T셀, 스페시픽한 거고. 그래서 호응이라고 보든가 VDJ는 점라인에서 합쳐지는 거. T셀에서는 B셀이죠. B셀에서 호응이 합쳐졌어. VJ 합쳐지고 VDJ 합쳐지고. 메신저 RNA 레벨 될 때 한번 호응이 해서 더 이제 VDJC complete 이제 메신저 RNA가 나오면 이게 트랜슬레이트 되면 이게 프로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뿜어져 나오면 엔티바디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T셀은 TCR은 뿜어져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멤브레인 바운드 폼으로 계속 있는 거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B셀 리스폰스는 저희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 아웃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윗부분까지가 제가 여기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이퍼테리컬하게 B셀이 2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몸에 실제로는 밀리언 개로 있지만 20개가 있으면은 여기 그림을 다 다르게 그려놨죠. 이거 데이빗 니마즈라는 유명한 사람 B셀 이뮤놀로지스트의 슬라이드를 제가 약간 훔쳐왔는데 여기 20개가 있다. 20개가 있으면은 이 B셀 리셉터가 다 다르죠. 이게 바로 VDJ 리컴비네이션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학급에 20명 모아놓으면 20명이 다 얼굴이 다른 거예요. 쌍둥이가 있지 않는 한 다 다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게 예를 들어 코로나라고 해보자. 코로나가 와서 바인딩을 하면은 뭐가 많아지죠? 10번만 엄청 많아지는 거죠. 10번만 많아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클로널 B셀 익스펜션이라고 합니다. T셀도 마찬가지예요. T셀에 반응하면 어떤 엔티젠에 반응하게 되면 T셀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 상태인 거죠. 전투 준비 상태. 우리의 몸에 다양한 B셀 레퍼토리를 가진 거를 이제 준비 상태로 있다가 엔티젠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뮨 리스폰스가 올 때 그 B셀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한 B셀이 엔티바디를 엄청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B셀 자체가 엄청 많아진 거. 자기의 복제인 세포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엔티바디가 나오면 이제 코로나를 공격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이때 필요한 게 CD4 help. 이거 저희 다른 이뮤놀로지 영상에서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diagnosis, 그러니까 진단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뭐 우리가 다 조사할 건 아니잖아요. 환자가 있는데 환자의 진단을 했어요. BCR의 스테러스를 보는 진단을 했는데 만약에 도미넌 BCR이 발견되면 무슨 뜻이죠? 원래 만약에 감염이 없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면은 이제 레퍼토리가 엄청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클론이 도미넌하면 안 되죠. 근데 디텍션을 했는데 10번 B셀 리셉터, B셀을 본 건 B셀 리셉터만 본 건데 이 노란색 B셀 리셉터만 엄청 도미넌하게 되었다. 뜻이 뭐냐면은 이 B셀 리셉터에 반응하는 무언가가 들어온 거죠. 코로나라면 코로나. 그래서 감염이 되었거나 또 두 번째 possibility는 뭐죠? 이 B셀 자체가 항원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이 자체가 트랜스폼 될 수도 있죠. B셀 자체가 암이 돼서 이 암 자체가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암에 대한 디텍션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되게 히스토릭하게 쓰던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텍스트북 이제 2000년 초반 텍스트북입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텐데 되게 클래시컬한 example인데 B셀이 트랜스폼된 림포마, 혈액암이죠. 그 T셀이 트랜스폼돼서 된 림포마 같은 경우를 어떤 식으로 디텍션 했냐면은 도미넌 BCR 혹은 도미넌한 TCR이 있는지 없는지로만 판단했습니다. 왼쪽은 B셀 리셉터 디텍션한 거, 오른쪽은 T셀 리셉터 디텍션한 건데 그래서 보통 그 클로널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자, 왼쪽 걸만 설명해서 T셀은 똑같으니까 B셀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예를 들면 서던 블럿을 제가 일단 또 설명을 해야 되네요. 제가
테크닉을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던 블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특정 DNA의 어번던스, DNA 프래그먼트의 어번던스를 보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퀀스의 아이덴티티까지는 모르지만 DNA 쪼가리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서 뭐 림포마 샘플 혹은 혈액이죠. 혈액을 뽑아가지고 그 혈액을 깬 다음에 혈액세포를 깬 다음에 그 엔자임을 처리해요. restriction 엔자임을 처리해서 그거를 잘라냅니다. 잘라내가지고 그 젤에다 내려요. 근데 젤에다 내릴 때 그 잘리는 패턴이 restriction 엔자임에서 잘리는 패턴이 그 B셀 리셉터 레파토가 굉장히 다양하면은 길이가 짧은 거, 긴 거, 뭐 이 정도 길이인 거, 뭐 이 정도 길이인 게 왜냐면 B셀마다 B셀 리셉터 레파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젤을 내리는데 이 젤을 내리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DNA 사이즈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DNA 사이즈가 큰 거는 위에 있고 DNA 사이즈가 작은 거는 이제 밑으로 더 빨리 달리거든요. 달려가지고 이제 특정 프로브, BCR을 디텍션하는 프로브에 이제 라디오 아이소톱을 붙여서 우리가 마치 사진 인화하듯이 인화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인딩하게 만들어가지고 인화를 하면은 우리가 특정 BCR이 그 있는지 없는지를 그 프래그먼트를 이제 디텍션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pure B-cell population을 뽑아내가지고 죄를 내려서 본다라고 하면은 expose를 굉장히 오래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아무런 것이 없다, B셀만 뽑았다. 그러면 이제 레더처럼 제가 옆에 보는 것처럼 엄청 많은 레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쭈르륵 나오고 사실상 센시티비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서던 블러스 엄청 잘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믹스처인 거죠. B셀도 있고 B셀이 아닌 다른 세포도 있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환자한테서 피를 뽑아가지고 죄를 내린 다음에 하면은 이게 뭘까요? 그러면 drumline configuration이죠. 도미넌한 population을 drumline configuration이 디텍션이 됐어요. 이게 정상이고 근데 만약에 B셀 림포마 페이션이 있으면은 drumline configuration 말고 또 뭐가 보일까요? 특정 B셀 도미넌 population의 B셀 리셉터의 쪼가리가 보이겠죠. 이 경우는 그러면은 B셀 클론이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거죠. 이 앞에 그림에서는 여기서는 10번만 지금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암이 생긴 이 10번 클론도 암이 되고 뭐 7번 클론도 암이 돼서 10번과 7번 두 개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혈액 속에 엄청 많아져 가지고 이게 10번 클론, 7번 클론이 많아진 겁니다. 이해가시죠? 트리트먼트 했더니 이 암세포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한 80년대 90년대부터 있었던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B셀 림포마를 디텍션 할 수가 있었죠. 페이션 1번 같은 경우는 이 두 클론이 도미넌했다면 페이션 2번 같은 경우는 다른 클론이 이제 도미넌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진단을 했었고 T셀도 이제 마찬가지로 T셀 림포마의 경우도 T셀의 도미넌 파퓰레이션을 보면서 이제 디텍션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혈액암을 진단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노믹 DNA를 했고 저희가 봤던 거 뭐죠? BCR과 TCR 상태의 스냅샷을 봤던 거죠. 퀀티테이티브하게 한데 세마이 퀀티테이티브하고 도미넌 클론은 볼 수 있지만 다른 상태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 도미넌 클론의 시퀀스가 어떤지, 뭐 그 CDR3가 어떤지, 뭐 세포 개별적으로 전혀 볼 수 있는 레솔루션이 전혀 없었죠.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텍스트북 레벨에서 하던 거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런 테크닉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알 수 없다 이런 거고.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한 2000년대 한 중반부터 아카데미에서 연구가 돼서 이제는 커머셜리 어베일러블 한데 한 2010년대 정도부터는 이제 커머셜리 어베일러블 한 게 뭐냐면은 이게 다름 아닌 CDR3 리전이죠. CDR3 리전에 보통 TCR6 이제 벌크 TCR6이죠. 옛날에는 벌크 이제는 싱글 셀이 있기 때문에 벌크 TCR6 혹은 이제 커머셜 네임은 보통 이뮤노식이라고 불렀는데 아마 어댑티브라는 회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 PCR을 잘 할 수 있으니까 프라이머를 짜가지고 결국 디텍션하는 게 뭐냐? VDJ region, CDR3 region이죠. CDR3 region을 보고 중간에 junctional diversity까지 이제 시퀀스를 볼 수 있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게 amplify를 한 다음에 이제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둘러서 전부 다 이거의 레파토리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싱글셀 레벨로 보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B셀이면 B셀, BCR6이면 BCR6, 뭐 T셀이면 이 경우는 T셀이죠. T셀을 뽑아내서 T셀에서 그 지노믹 DNA를 뽑아낸 거죠. 지노믹 DNA를 뽑아내서 여기를 디텍션하는 프라이머, 여기를 디텍션하는 프라이머를 해서 요거를 앰플리파이를 합니다. 앰플리파이를 한 거를 떼거리로 해가지고 시퀀싱을 하면은 이거의 특정 시퀀스를 가진 TCR의 어번던스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요 앞에 서던 블럿 했을 때는 시퀀스를 알 수 없었지만 이 경우는 뭐죠? 시퀀스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이디얼하게 아무런 질병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평생 뭐 아무런 질병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레벨로 있겠죠. 그렇죠. 이건 탑 25만 보여줬는데 실제는 엄청 많습니다. 오른쪽 엄청 많이 가는 거고 탑 25.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특정 CDR3를 가진 T셀 리셉터가 1%가 넘어요. 이건 뭐죠? 뭔가 이 TCR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의 TCR 레파토를 봤더니 이 TCR이 많아졌다면 이 TCR을 가진 T셀이 그 코로나의 레파토에 반응하고 있다. 코로나의 엔티젠에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어스움을 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는 레솔루션이 높아진 거예요. 이 앞에 영상이랑 비교하면은 이 도미넌 파퓰레이션 요거 하나만 보였던 거죠. 이게 1%로 보일지 의문스러운데 이게 뭐 한 30% 됐다 그러면은 서던블라에서 요 하나만 픽업할 수 있었으면 이제 나머지도 이제 레파토도 볼 수 있고 레파토의 이제 시퀀스 아이덴티티까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벌크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본 건데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한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어떤 치료인지는 뭐 중요하지 않고 어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몇 월 며칠 하다 보니까 특정 TCR이 증가하고 있죠. 특정 TCR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 이 TCR은 뭐죠? 이 테라퓨틱스에 반응하고 있는 면역이 인듀스된 TCR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시퀀스 아이덴티티까지 보이고 실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풋은 지노믹 DNA인데 기본적으로는 TCR 베타죠. 왜냐면 VDJ니까 VJ보다는 VDJ가 더 정보가 많은 거죠.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CDR3 위주를 찾고 이제 굉장히 퀀티티티브해요. 세마이가 아니라 퀀티티티브하고 클로널리티도 볼 수 있고 다이버시티도 볼 수 있고 심지어 다이버시티라는 거 시퀀스 인포메이션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좋죠. 근데 아직 뭐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을 하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았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려고 한 게 이 경우는 보통 TCR 베타를 보거든요. TCR 알파랑 페어링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뒷부분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TCR이 엔티젠을 인식하는 방식은 베타와 알파의 컨비네이션이죠. 이해가시나요? 이게 로또로 고르고 로또로 골랐지만 베타가 뭐 1번, 알파가 1번인 상황, 베타가 1번, 알파가 2번인 상황은 여기 엔티젠이 붙을 때 스페시피시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베타만 보는 게 아니라 알파와의 페어링을 봐야 돼요. 베타와 알파가 어떻게 페어링이 되는가가 이제 엔티젠 스페시피시티를 보는데 중요한데 이 경우는 벌크로 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알파 베타를 구별을 못하고 페어링을 할 수가 없어요. 인디비주얼 셀 레벨에서 페어링을 할 수가 없어요. TCR 알파도 같은 방법으로 디텍션을 할 수 있지만 알파 따로 베타 따로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를 굳이 디텍션 하려고 bother 하지도 않습니다. 베타만 그냥 디텍션 하는 겁니다. 페어링 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드디어 약간 본론으로 들어오는데 싱글 셀 시퀀싱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는 벌크로 봤다면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을 드린 것처럼 세포 하나하나의 TCR 스테러스를 볼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보통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싱글 셀 TCR 시퀀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은 세포를 드롭블렛 안에 하나하나씩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떼거리로 모아서 했다면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약간 물방울 엄밀히만 말하지만 물방울 안에 세포를 하나하나 넣어서 그 안에서만 리액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죠? 그 안에서만 리액션 됐을 때 이 경우는 TCR 알파 mRNA, TCR 베타 mRNA 뭐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알파랑 mRNA를 이제 세포를 깨기 전에 드롭블렛을 깨기 전에 알파랑 베타를 미리 붙여버려요. 붙여버린 다음에 이제 시퀀스 정보를 해서 같은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 페어링된 정보를 우리가 computationally deconvolute 할 수 있겠죠.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점은 이제 RNA가 인풋이고 기존의 장점 다 포함하고 TCR 알파 베타 페어링이 가능해요. 이게 되게 제 생각에 큰 브레이크트루였거든요. 이제 알파 베타를 페어링이 가능한 테크닉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TCR 알파 베타의 정보를 풀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베타 페어링이 어떻게 어떤 엔티젠과 반응할 것인가를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이그노시스 비욘드 해서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게 되면서 가능한 게 이제 테크놀로지가 이제 굉장히 최근 얘기거든요. 이제 몇 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최근 얘기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TCR 알파 베타의 스테러스와 동시에 뭘 볼 수 있냐? 싱글셀 RNA-seq 그 세포 안에 유전자 발현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옛날에는
TCR 스테러스만 따로 보고 그 유전자 발현만 따로 봤는데 이걸 같이 봄으로써 이제 어떤 면역 세포도 종류가 얼굴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진 면역 세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진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 사람으로 치면 그리고 어떤 다른 얼굴을 가질지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결국에는 오늘의 포인트인데 싱글셀 TCR-seq과 싱글셀 RNA-seq을 이제는 뭘 한다?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커머셜라이즈돼서 저는 이거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이미 써봤는데 저희 팀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저희 팀에서 써봤는데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인기 아마 면역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10x 플랫폼, 10x 말고도 다른 플랫폼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x를 썼고 이 회사 이름이고 그래서 결국에 포인트는 뭐다? 이거 테크닉을 갈 필요는 없고 드롭플렛에서 이제 트랜스크립트에 전부 다 이제 레이블을 해요. 이게 세포 1, 세포 2, 세포 3, 사람 1, 2, 3 있으면 사람 1번, 2번, 3번에서 있는 유전자 발현을 그러니까 세포 1, 2, 3의 유전자 발현을 다 레이블링 한 다음에 풀랭트 cDNA를 만든 다음에 그걸 반으로 잘라서 나눠서 반은 TCR 시퀀싱을 하고 반은 RNA-seq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포인트는 뭐죠? 레이블링이 돼 있죠. 이미 레이블링이 세포를 스페시파이하는 레이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정보를 합칠 수가 있어요. 합쳐서 뭘 할 수 있다? 한 세포 1번, 2번, 3번, 4번 이제 번호를 붙였으면은 각각의 세포가 가진 TCR의 정보와 유전자 정보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은 제가 데이터를 실제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좀 빨리 오긴 했지만 데이터는 제가 좀 자세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에 한 2016년, 17년부터 이 기술들 꼭 이 10x는 아니었지만 이런 TCR과 그 유전자 익스프레션을 같이 보는 거는 한 2017년 정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거는 2018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논문인데 이제 유방암 환자에서 보면은 이제 이뮨 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유전자 발현을 본 거죠. 유전자 발현 이제 싱글셀 RNA-seq 여기 보이시죠? 뭘 같이 했죠? 싱글셀 TCR-seq 여기 뭐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RNA-seq과 TCR-seq을 싱글셀 랩에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제가 뭘 넣는지 이거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은 이게 너무 생각보다 작은데 이제 CD45는 이제 이뮨 셀들만 봤으니까 이제 유방암을 공격하고 있는 T셀들 혹은 유방암이랑 싸우다가 실패한 T셀들 뭐 아니면 다른 세포들도 있겠죠. 그 유방암의 그 마이크로 엔바이런먼트에 있는 면역 세포들 다 조사한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뭐죠? 얘네들이 유방암을 공격해주길 원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웹파토를 다 봤습니다. 이때 싱글셀 시퀀싱은 이제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세포의 아이덴티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보시면은 뭐 저희가 한 세포들 B셀 나왔네요. B셀 나오고 T셀 중에서 CD8 T셀, 사이토톡식 T셀, 뭐 메모리 T셀 아직 안 했죠. 메모리 T셀, 뭐 NK셀 저희 했죠. 그리고 다른 마일로이드 DC 했죠. 다른 마일로이드 셀들도 있습니다. 아시죠? 있는데 여기 옆에를 봐야 되네요. 근데 포인트는 뭐죠? 보시면은 그 중에 요게가 전체 맵이면 지도면은 튜머에 있는 어소시에이트된 세포들이 있고 노멀 세포들 있고 이제 블러드에 있는 세포들 림프노드에 있는 세포들을 다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싱글셀 시퀀싱의 아주 큰 파워죠. 이거 싱글셀 시퀀싱 제가 나중에 따로 이 디컨볼루션 하는 것까지 좀 커버를 할 수 있고 오늘은 이거 들어가기 힘들고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뽑아내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세포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마치 점 하나하나가 세포 하나하나예요. 이걸 말씀드려야 되네요. 점 하나하나가 세포 하나하나고 마치 우리가 전 세계 인구를 모은 다음에 그 세계 인구를 마치 클래시파이 하는 거, 분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뭐 비유가 똑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걸 할 수 있다가 사실 포인트였고 그러면은 오늘의 목적은 뭐였죠? 그 personalized medicine과 관련해서는 이제 TCR-seq을 볼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T셀만 모은 거예요. T셀만 모아가지고 환자 9번, 10번, 11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 발현과 TCR-seq을 같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왼쪽 위가 CD8 T셀, 오른쪽 아래가 CD4 T셀. CD4 T셀의 일부가 이제 Treg 셀인데 이렇게 있는 건데 환자 9번, 10번, 11번을 보면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죠? 뭔가 다르죠. 이제 여기는 RNA-seq, 요 밑에는 이제 뭐죠? TCR-seq인데 클로널 익스펜션을 본 거예요. 네, 클로널 익스펜션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아무런 질병이 없다. 그러면 특정 T셀 클론이 많아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아지지 않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환자 9번만 볼까요? 환자 9번을 보면은
같은 색깔로 된 거는 같은 TCR을 가진 겁니다. 이게 우연히 VDJ 리컴비네이션이 돼서 똑같은 TCR을 가진 게 아니죠. VDJ 리컴비네이션 돼서 똑같은 TCR을 가진 T세포가 있었는데 이게 유방암에 반응을 해서 이 T셀이 많아진 겁니다. 보라색 TCR을 가진 T셀, 얘네들은 이제 다 쌍둥이들이죠. 자기는 프로제니들이고, 뭐 하늘색 TCR을 가진 T셀, 빨간색 TCR을 가진 T셀, 이런 애들이 expand가 된 거예요. 이 경우는 뭐죠? 유방암에 있는 특정 튜머 엔티젠에 반응을 해서 튜머를 공격하고 있는 T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은 요 프로파일, 이 환자 9번 같은 경우는 CD8 T셀이 제일 많고, 환자 11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프로퍼티 그 TCR도 다 다르지만 CD4 T셀 반응이 어느 정도 있고, 환자 10번은 이제 이뮨 리액션이 별로 없는 거죠. 환자마다 리스폰스가 다 다릅니다. 이해가시나요?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 면역 그 항암제의 특징이 환자마다 리스폰스가 다른 게, 이 면역 세포들의 반응이 TCR과 BCR에 의해서 미디에이트 되는데, 우리는 TCR에 특히 관심이 많지만 캔서 이뮤노테라피에서는 이 리스폰스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옛날엔 조사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TCR 레벨에서, 싱글셀 레벨에서 조사할 방법이 있다는 게 이제 저희 필드에서 되게 중요한 프로그레스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환자들의 상태, TCR과 BCR 상태를 볼 수 있는 테크닉이 이제 있다. 그렇죠. TCR의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최근에 나왔고 2018년, 아직 클리닉 레벨에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캔서 이뮤노테라피를 한 환자들의 그 TCR과 BCR을 보는, BCR은 아직 아니지만 TCR을 보는 그런 단계들이 조만간 올 거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제 적용된 예가 있어요. 이게 TCR을 어떻게 predictive biomarker로 쓸 것인가의 예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건 특히 이제 바이오엔테크,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회사인데, 원래 이 회사는 그 캔서 백신 하던 회사예요. 캔서 백신이 뭐냐면은 보통 캔서 테라피릭 백신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코로나에 대한 백신도 저희는 뭐죠? 이뮨 리액션을 일으키는 거죠. 그 코로나 엔티젠에 대한 이뮨 리액션이 일어나서 코로나를 미리 막겠다, 프로필락틱하게 막겠다, 이런 거라면, 암 같은 경우에는 튜머에서만 발현되는 엔티젠이 있겠죠. 코로나도 저희가 코로나에만 발현되는 엔티젠을 반응하는 T셀 리스폰스를 일으키려고, T셀과 B셀 리스폰스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에서만 특정하게 발현되는 엔티젠에 우리가 이뮨 리액션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거는 백신 컨셉이랑 똑같죠. 우리가 튜머 엔티젠을 익스프레션 하는 백신을 만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뮨 리액션이 많아질 테니까 그 이뮨 리액션을 가진 T셀 혹은 그 B셀들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겠죠. 보통은 T셀 사이드를 캔서 이뮤노테라피에서는 더 많이 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원래 해오던 회사예요. 바이오엔테크가 해오던 회사고, 이 경우는 이제 엔타이 PD-1이죠. 니볼루맵 이제 맞은 환자에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캔서 백신이죠. 그 튜머의 니오 엔티젠을 익스프레션하는 캔서 백신을 이제 해가지고, 과연 이 경우는 아마 멜라노마일 텐데 멜라노마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본 건데, 일단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progression free survival 해가지고 이제 반응이 어느 정도 있는 환자들과, 이게 뭐 이건 컨트롤이고, 반응이 없는 환자들을 보면은 이뮨 레퍼토어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다름 아닌 그 T셀 클론을 본 거거든요.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테크닉을 사용해서 T셀 클론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T셀 클론들은 전부 다 엄청 적어야겠죠. 왜냐면은 엄청 레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튜머에 반응하지 않는 T셀 같은 경우는 그냥 레퍼토어가 이제 evenly 다 디스트리뷰트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T셀 클론들은 expand 되어 있어요. 어떤 T셀 클론들은 이 멜라노마라는 암에 의해서 엔티젠에 반응하는 T셀들이 풀이 있습니다. 풀이 있어서 보시면은 반응하는 환자들은 보시면 하이퍼 익스팬드 되는 클론이 발견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니볼루맥과 이제 NEOPV01이라는 그 이뮤노테라피 그리고 캔서 백신 콤보 트라이얼에서 보면은 그 T셀 리스폰스가 있는 환자들이 더 반응을 잘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이해가시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expected 결과인데,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다음 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PBMC에서 이제 보통은 캔서 셀 안에 이뮨셀이 인필트레이트 된 걸 많이 보는데, 이 경우는 그냥 피에서 T셀을 뽑아가지고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T셀 리셉터 레퍼토어를 본 거예요. T셀 리셉터 레퍼토어를 봐서, 이게 점 하나하나가 환자 한 명 한 명이거든요. 보면은 T셀 리셉터 레퍼토어로 이제 페이션을 구별한 거죠. 이런 T셀 리셉터 레퍼토어를 가진 사람, 이런 T셀 리셉터 레퍼토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구별해 봤더니, 자기네들이 시도한 그 이뮤노테라피 콤보 트라이얼에 그 반응하는 정도가 아주 드래스틱하게 달랐습니다. 특정 T셀 리셉터를 가진 T셀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을 잘했고, 그렇지 못한 환자들은 반응을 하지 않았죠. 이게 뭐냐면은 캔서 이뮤노테라피의 큰 챌린지 중에 하나가 어떤 환자들이 캔서 이뮤노테라피에 반응을 하고 어떤 환자들이 캔서 이뮤노테라피에 반응하지 않을지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게 바이오마커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분야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 경우는 T셀 리셉터의 스테러스가 그 predictive biomarkers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경우는 결국 personalized medicine으로 가는 디렉션이기도 한데, 보면은 그럼 환자들이 이제 왔을 때, 클리닉에 왔을 때 보는 거예요. 아, 우리 피를 뽑아서, 왜냐면 이게 non-invasive 하잖아요. 뭐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피를 뽑아서 T셀 리셉터의 스테러스를 보자. 봐서 우리가 봤더니, 아, 당신은 운이 좋게도 이 T셀 리셉터 베이스라인, 그 치료받기 전에 이미 이런 베이스라인에서 스테러스가 있기 때문에, 아,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니볼루맵과 우리가 캔서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좋을 거다라고 프리딕션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아, 당신은 안타깝게도 그런 리셉터가 없으니까 이 치료 방법이 아닌 다른 치료 방법을 우리는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한 거는 이게 끝이죠. 오늘 한 거는 좀 내용이 길어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주 B셀, T셀 리셉터의 그 다이버시티로부터 시작해서 개개인의 그 B셀과 T셀이 다른 T셀을 가지고 있다 특성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그 사이언티픽 백그라운드, 호응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전통적으로 B셀 리셉터와 T셀 리셉터를 이용해서 그 다이그노스 하던 과정들 보여드리고, 최근의 성과죠. 이제 TCR 시퀀싱, 이제 시퀀스 레벨로 볼 수 있고, 그걸 심지어 뭘 할 수 있다? 인디비주얼 셀 레벨로 볼 수 있는 싱글 셀 TCR 식이 나왔고, 그 TCR 식과 유전자 발현을 같이 볼 수 있다. 같이 보는 걸 이용해서 이제 과학적인 그 퀘션을 물론 어드레스 할 수도 있고, 그 튜머에 인필트레이트 된 T셀 그 스테러스, 환자들의 스테러스를 물론 볼 수 있는 거에 더하여 이제는 predictive biomarker로서 이제 TCR이 쓰이는 것이 앞으로의 디렉션이 될 것이다. 아직은 클리닉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분명히 이제 디렉션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긴 영상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죠.